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존엄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논쟁이 있었어요. 네, 논쟁의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강릉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한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에 조정훈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면 몰라도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발언 속기록을 읽은 뒤에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조 의원이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렸다라고 하면서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를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그에 대해서 농담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었고 해서도 안 될 농담이었다면서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예. 두 의원의 설전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가세하자 조 의원은 기동민 의원에게 NL파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족해방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운동권 용어죠. 그렇습니다. NL파. 네, 이 소란한 분위기에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은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한 건데 이게 이제 비아냥거리서 한 건데 그런 표현조차 적절하지 못했다. 이게 그렇죠. 기동민 의원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야유조로 얘기를 한 셈이었다. 예. 라고 본인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은 그게 농담이라고 해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맞받은 셈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 논쟁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 그 쓸데없는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빌미를 준 것 같고요. 예.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 저는 그 표현보다도 뭐냐 그 밑에 뉘앙스가 좀 깔려 있거든요. 예. 그 북한도 할 만큼 했다. 북한에서 최고 존엄에는 부른 사람이 사과까지 한 사안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변호론이 깔린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네. 그 전제 자체가. 네. 자, 김 소장님은? 예, 국회의원들은 자기 일 잘하면 되고요. 남의 발언 지적할 시간에 자기 문제 좀 지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라고 이걸 정회까지 해가면서 서로 싸울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그걸 또 반박을 해서 사과라고 해서 또 이게 논쟁이 된 것 같은데. 자, 이어서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여야 공방으로 여기서도 또 파행이 있었는데. 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대장동 사업 등의 질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김동연 지사가 답변하는 가운데 조은희 의원이 답변 순서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김동연 지사가 왜 말꼬리 잡고 자꾸 이재명 얘기를 하는가, 나는 김동연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상임위원장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고 주의를 주니까 김동연 지사가 한 발 물러서서 사과를 했고요. 예.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를 어제 오후 11시에 제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김동연 지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유독 경기도에 대해서만 시끄럽다고 반박을 했고요.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경기도의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도 국감 대상이다라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예. 이게 국정감사가 계속 정회가 자주 되네요.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 김웅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받는 대상인 서울중앙지검인데요. 예. 국감 기간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내용이 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 내용에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 기록된 보고서 삭제가 서 장관 지시로 이루어졌고 또 피격 공무원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자, 서욱 전 장관, 김웅희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신청.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사 흐름상 불가피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국정감사 기간에 발빠르게 한 것이냐 논쟁. 불필요하다고 봐요. 불필요하다. 이게 과연 구속할 사안이냐. 음흠. 일단 이분들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분들인가를 먼저 음. 묻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서해 음. 공무원 처리, 그 피격 사건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잘못됐고 예. 특정한 해석으로 몰아간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공표해서는 안 될 부분을 공표했다라고 보고 중대한 실책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이제 범죄인가 아니면 직무상의 실수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과도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전 국방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김 소장님은? 일단 두 사람 다 지금 현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국방부의 담을 넘어 들어가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본인의 진술보다는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해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 이 밈스라는 것은 그 중앙 서버에는 내용이 다 저장이 그대로 되어 있고 다만 어느 터미널, 즉 국정원이나 각 정부부처에 연결되어 있는 터미널 중 어디까지 이 안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 자체는 국방부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즉 원본은 놔두고 어디까지 문서를 회람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정한 것이 범죄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로 제기엔 들리는데 물론 중앙 서버에 있는 내용까지 다 지웠다 그러면 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검찰과 여러 가지 국방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한 것이 결국 범죄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 앞으로 검사들한테 허락받고 일해야죠. 그냥 구속적 부심에서 기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법원에서? 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분명히 없어 보이고 예. 또 하나 이게 사실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리상으로 명확한 어떤 범죄를 하는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 좀 뚜렷하지 않거든요. 예. 자, 그럼 법원의 일단 판단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오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군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1회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는 법정 출석을 오늘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했던 것,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한 것이 기소가 됐는데요. 예.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1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이 방대해서 한 달가량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1월 22일에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고요. 한편 검찰 측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앞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공판 담당 검사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수사팀이 직접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전 공무원인 배모 씨 첫 재판도 있었군요. 네, 경기도청에서 일하면서 김혜경 씨를 수행하며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 첫 재판도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일단 대선 기간에 썼던 식사비 법인카드 결제 이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배 씨는 선거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또 김혜경 씨 사적 업무를 수행했던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김 씨 수행 비서로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증거 기록을 미제출해서 법정에서 논쟁도 있었습니다. 예. 검찰 측에서는 현재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재판부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또 위법 어느 수준으로 위법 이제 물론 법원의 판단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거의 증명이 됐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거짓말 허위다. 아니겠습니까? 예,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출장을 갔을 때 영상과 사진이 담아 있었고 심지어 출장 중에는 셋이서 같이 골프까지 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보다 더 직접적인 건 뭐냐면 이분이 실무 책임자로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몇 번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버렸거든요. 예. 그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국토부 관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토부에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냐면 당신들이 알아서 성남시 공무원이 이게 과연 강제성을 띈 건가라고 물어봤을 때 예. 강제성을 띈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적의 판단하라고 보낸 문건이 있고 그 문건이 또 성남 당시 시장한테 보고가 됐다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증명은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두 가지 거짓말의 성격이거든요. 고동 100만 원 넘는 거짓말들
그래서 당선 무효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히 중대한 거짓말들도 아니었는데 이건 뭐냐면 대장동 사건이거든. 1조가 걸려 있는 거고. 근데 백현동 사건이라는 뭐 거죠. 이것도 뭐 수백에서 수천억이 걸려 있는 굉장히 대형 비리 사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김 소장님은 일단 검찰이 아직도 그 재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는 거죠. 양쪽 선수가 변호사하고 검사가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같이 사법연수원을 통과하고 사자가 물론 다릅니다만 판사랑 본인을 자꾸 동급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두 사건은 똑같은데 지금 공소사실 관련돼서 만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 이거 일주일 전에 지금 변호사 측에 준 거거든요. 예. 대등한 경기를 하려면 양쪽이 대등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이 정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유형 같은 경우는 아예 자료를 안 줬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좋아 자료 없이 그냥 검사 쪽에서 유리하게 진행하세요 한 게 아니라 그거 왜 안 주냐 자료 공유해라라고 했는데 검찰 측에서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 변호사와 검사가 동등한 자료를 들고 법리로 다툰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판 담당 검사가 보통 공소유지를 해서 이 재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수사팀이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요 점이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검사들이 치사하게 하지 말고 법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다투도록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하면 뭐 국민들 그 판결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건 뭐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어차피 왜요? 아니 어떤 점에서 공소장이 중요하지 제기가 않죠? 되면 이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이걸 못 본 채 재판에 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수사 기록은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재판부에다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기회를 정해주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배모 씨 그간 관련해 가지고 김혜경 씨 수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걸 제출을 안 한 건데 그건 좀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뭐랄까 적어도 이 배모 씨에 관련된 그 부분의 그 기록이라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김혜경 씨를 기소를 하든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지 그 재판장에 불러놓고 수사 기록 안 주고 재판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라는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잘 납득이 안 돼요. 공소시효 때문에 선거법에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걸 급하게 이제 기소하느라 그렇게 했던 거고. 아니 검사들 예. 급한 사정을 피고인한테 봐주라고 하면 그거는 법이 아니, 형성에 어긋나죠. 네, 그거는 나중에 판사님이 그걸 왜 그렇게 판단하시? 판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옹호해 주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판사가 뭐냐면 이번에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옹호하지 않았잖아요. 판사 그게 맞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건드릴 만한 대단한 사안이냐라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절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재판장의 거죠. 무기가 수사 기록인데 그 기록을 보지 않고도 대충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저랑은 견해가 많이 다르시네요. 여기까지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주식 투자 민주당 내 논란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이 어제 이제 실망스럽다는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다시 또 반박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후 방산주를 매입을 했다가 국방위원회 된 후 처분하지 않아서 최근 이해충돌이란 비판을 받았었죠. 예. 지난 13일에 전량 매도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제 전재수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서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개인적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이 전재수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한쪽은 BBS고 한쪽은 CBS에 출연을 해서 종교 채널에 출연을 한 격이 됐는데 종교간 전쟁이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 종교 의원하고 갈등이야. 양 의원과 짝을 맞추는 건 예, 전혀 아니라는 전혀 걸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요.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거론을 하면서 이때 예. 총구가 외부를 향해야지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면 치명적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갈치의 배를 가르면 작은 갈치가 나온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면서 자기 식구 잡아먹는 갈치 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을 가리키느냐는 질문을 받은 안민석 의원은 예. 전 의원을 좋아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좌절에 빠져 있는 것과 주식 투자하는 것은 다르다. 전재수 의원처럼 나무라는 것은 과하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논쟁 와중에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재수 의원의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소위 좌표 찍기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전재수박이라고 하는 수박. 민주당에서 이제 일각에서 멸칭으로 쓰였던 수박
붙인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좀 사연을 밝혔는데요. 예. 이들이 고단수로 괴롭히고 있다. 새벽 시간대에 전화벨 소리 2번 정도만 울리고 딱 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치정치 비판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배부른 정당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 제기는 충언으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갈치기는 굉장히 생소하네요. 자, 일단 전재수 의원과 안민석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전재수 의원이 할 말 한 거죠. 이 말 딱 들으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식을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해명을 보게 되면 대선 패배하고 지선 뭐 결정되기 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선 패배하고 그다음에 지선 그 사이에 샀단 말이죠.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대선 패배하고 하나의 자기가 어떤 진영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상상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네. 결국은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출마할 거고 출마하면 당선될 거고. 그다음에 뭘 했냐면은 방산주를 샀어요. 그다음에 국방위를 신청을 딱 하게 되면 이게 이유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적을 전재수 의원이 한 건데 안민석 의원의 네, 근데 갈치 이제 정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판조차도 예.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김 소장님. 전 뭐 전재수 의원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자유가 있고 관점에 따라 사람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 정도가 지금 내부 총질을 하는 거다라고 안민석 의원 표현하신 분이 전 좀 과했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요. 재산 등록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검사를 한 2달 동안 받아요. 그럼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피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박주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배 만드는 회사의 주식인데 그 배 만드는 회사에서 그 군함도 만드니까 이제 군 관련 주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관이 2달 안에 판단해서 답을 주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웠어야 해야 되는 문제였나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지만 전재수 의원의 그런 정도 지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만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하필 국방위죠? 난 참 연결고리가 잘 안 맺어져요. 국방에 가서 뭔가 좀 보통 이제 자기가 해왔던 일과 연관해서 막 환노일을 간다라든지 무슨 일을 간다라든지 이러는 문재인 건데. 대통령도 이 대선 패배하고 나서 국회 들어와서 국방위를 갔던 전례도 있고요. 뭐 이제 국방위가 애국, 국방 뭐 이런 쪽이 보수 쪽과 연결되는 고리에서 또 좀 볼 가치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각자 측면에서 정책 결정했을 판단이 것이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죠. 자,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에 있었던 SPC 그룹 계열사 SPL, 그 SPC 로지스틱스 이 제빵 공장 이 현장 실상이 좀 크게 드러나면서 좀 비판으로 불매 운동까지 번지고 있죠. 네, 추가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사고 8일 전에도 손이 끼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안전 교육도 일과 시간 이전에 무급으로 진행을 하려다 직원들의 항의를 받았는데 아예 교육을 없애고 가짜 확인서에 서명만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이 회사 노동자 강규영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라고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비판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작업 환경 개선, 시설 투자 이런 실질적 재발 방지책 없이 허영인 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예. 그리고 2인 1조 작업 중지권 행사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사고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파리바게트 런던 매장 오픈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사건을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SPC 그룹 계열사 로고들을 모아놓은 게시물을 전파를 하면서 불매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이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만난 직원 인터뷰를 기사에 올렸는데 사실 저도 불매 중이라고 털어놨다라고 합니다. 직원이. 아하, 직원도.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회사가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샌드위치 제조가 중단되는 바람에 매장에 계신 제빵사분이 따로 다 만들고 있다. 라고 애로사항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고 현장을 다녀온 분이세요.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상임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의 인터뷰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변호사님께서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는데 안전 장치랄지 현장이 어떻던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예,
거기가 3층 배합실인데 예. 우리가 가 있을 때는 그 흰색 천막 같은 가림막으로 그 사고 장소를 완전히 봉쇄해놔가지고 차단을 봉쇄했다. 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이제 가림막을 걷어내게 하고 그 안에 보니까 창문이 있었습니다. 예. 창문을 통해서 이제 그 현장을 들여다 보게 됐는데 거기는 뭐 그 소스도 일부 쏟아져 있고 그리고 피 흔적도 예,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닦으려고 했는지 그 기름종이 흰색 기름종이 같은 게 바닥에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직접 현장 근처까지 가셨는데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셨던 거군요. 그게 이제 뭐 그 국과수에서 현장 감식을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 이제 현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죠. 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근데 사고 8일 전에도 근데 이게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네네, 뭐랄까요? 이 사고가 예측 가능했던 거고 굉장히 평상시에도 위험했던 곳인데 관련 조치가 없었나 보군요. 어떻습니까? 그 이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이제 그 의원실 이제 이현주 의원실에서 예. 이 SPL 평택 공장의 산재 사고에 대한 예. 통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9개월 동안인가 예. 산재 사고 중에 한 40.6%가 끼임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지금 그 SPL 이런 공장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네. 또는 회전체가 회전하는 이제 그런 시설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서 예. 결국은 그 끼임 사고가 40.6%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고도 역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어 들어갔던 사건이라 이제 이 사건도 보면 회전체에 대해서 안전 조치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흡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나오는 이름이 SPC 그룹입니다. 파리크라상이나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식품 전문 업체인데 지금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게 SPL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SPC 그룹의 자회사인 SPL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사고를 당했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SPL이 SPC 로지스틱스에서 SP를 따고 L을 따서 아하. SPL로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SPC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로지스틱스는 보통 물류에 많이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SPC 물류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주로 파리바게트나 던킨도너츠 이런 데 쓰는 예. 반죽을 대부분 공급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예. 물류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이 반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넣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던 거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직접 이 반죽 재료들을 넣어야 하는 거군요. 이게 이제 소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를 드셔보신 분은 아실 텐데 예.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매콤하고 겨자 맛 나는 경우나 네. 매운 맛 나는 걸 느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예. 겨자 마요라는 소스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액상이잖아요. 예. 액체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물량이 많지 않을 때는 수작업을 했답니다. 수작업을. 네. 네, 그 통에다가 이제 마요네즈 넣고 또 뭐 겨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머스타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걸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손으로 섞어서 혼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교반기라고 하는 혼합기, 배합기를 이제 기계로 작동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이 기계를 작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게 마요네즈는 기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기하고 뭐 다른 물체가 잘 섞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합기를 이런 써도. 경우에, 예.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수작업을 하던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걸 일정 부분 저어주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작업 네.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 2인 1조가 있긴 했는데 서로 다른 작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전체가 있거나 예. 컨베이어 벨트가 운영되는 데는 언제든지 이제 뭐 옷이라든가 또는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2인 1조 작업을 보통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뭔가 말려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비상 버튼을 눌린다든가 예. 또는 이제 빨리 끄집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응급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2인 1조 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그 2인 1조 수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진 못했는데요. 예. 일단 이제 뭐 언론이나 회사 쪽의 얘기에 따르면 2인 1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겠죠. 교반기가 계속 해전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냥 배치만 2인이 돼 있었지 실제 작업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교반기에 소스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샌드위치에 보면 여러 가지 재료가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은 다른 채소나 이런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그 배합실에 2인을 배치는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이런 경우에는 2인 1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장에서 그 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려놓고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그때 갔을 때 흰색 가림막을 쳐놓고 그 바로 그냥 그 샌드위치 그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라인이 옆에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허. 여기서 사람이 바로 옆에 죽었는데 저렇게 작업을 시키면 저분들은 이러한 그 트라우마 이런 데서 어떻게 되지? 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어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동료의 피가 여전히 있는데 그럼 그 옆에서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세요? 예, 이제 그러니까 가림막을 가리는 거죠. 가림막을 가렸다. 보이지 않게 했는데, 근데 사람이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느끼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건 이제 SPC가 사람이나 이런 이제 그 사원들에 대한 고려보다도 생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어허. 사람에 대한 생각은 사실 뒷전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네네. SPC 회장 명의로 직접 사과는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네. 지금 현장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천으로 가린 채 계속되고 있다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실제로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런 게 언론에 나가니까 예. 어제 휴무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어제는 휴무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이제 막 어떻게 사람이 바로 옆에 죽었는데 직원들한테 그 옆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로 인간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잔인한 것이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굉장히 팽배해지니까 뭐 휴무 조치를 제가 오늘은 확인을 못했고요. 어제는 분명히 뭐 하루 휴무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SPC 측에서는 이제 안전교육 매달 2시간씩 했다고는 하는데 직원들 말에 따르면 가짜 교육 확인서에 서명만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예,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안전교육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답니다. 받은 적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인을 하게 만들었답니다. 사인만. 네, 근데 매우 충격적인 것은 그 사인하는데 그 교육 내용이 그 보통 서류가 이제 교육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자기 이름을 사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인하는 그 앞에는 교육 내용인 자료가 있었냐 했더니 그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좀 있는 상태에서 좀 훑어보고라도 사인하게 하면은 좀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인만 받았다. 예, 그건 명백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이건 정말 기망한 건 아닌가? 결국은 자기들이 산업안전 인정인가 받기 위해서 예. 또는 법적인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감독기관을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자기들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없다. 사인만 했다. 이건 정말로 잘 용납을 할 수 없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상임 대표시죠.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 또 사후 대처 들으셨는데
자, 한 말씀씩 드릴까요? 진 작가님부터. 아까 이제 그 하얀 천을 덮어 씌워놓고 작업을 계속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비인간적이라고 뭐 비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같은 리스크가 지금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면 안 되죠. 동일한 사고의 유형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런 측면들을 좀 짚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노할 때조차도 사실 안전 문제는 뒷천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뭐 그 부분을 또 분노하신 걸 수도 있고요. 김 소장님. 예, 삼리벤 샤이니 파리크라상의 약자인 SPC 회사는 글쎄 이게 공중파 방송에 참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데요. 이제 제정신인지 묻고 싶고요. 이런 상태에서 당장 납기를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예,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이 수많은 산재들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와중에 기재부하고 노동부가 짬짬이를 해서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지금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기재부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도 짧게 한 말씀. 네, 이번에 공정이 계속해서 사고 직후에도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곧바로 본인이 판단해서 행사할 수도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예, 그게 정착될 수 있는 작업장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